우리 정보당국이 확인한 바로는 12,000명의 대규모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로 향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 북한과 러시아는요, 이 동맹, 그냥 일반적인 동맹 이상의 혈맹 관계로 격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Подписанный сегодня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партнерств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том числе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этого документа. 우리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으며 조로 두 나라 사이에 체결된 강력한 이 조약은 매우 건설적이고 전망적이며 북한 입장에서는요, 이 대규모 병력을 해외로, 특히 러시아로 보내는 거는 일종의 도박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러시아와의 동맹을 넘어선 혈맹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되겠지만 북한이 실질적으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파병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이미 언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친분을 계속 가깝게 유지하면서 미사일이나 전투기, 이런 군과 관련된 고급 기술들을 전수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안보에도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북한이 최근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새롭게 공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술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핵 잠수함, 네. 또는 군사 정찰 위성, 또는 ICBM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기술적 완성도가 모자라서 개발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북한의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과 회담을 한 것도 그런 군사 기술에 대한 그 도입이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군사적 기술, 첨단 기술을 북한이 얻어서 하루빨리 자기들이 원하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두가 예측하고 있지만 경제적 이익이 상당하죠. 네. 병력들을 보내서 그에 대한 인건비를 외화로 벌어들일 수가 아하. 있고 또 북한의 KN-21 같은 미사일을 수출해서 나름대로 외화벌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유엔의 제재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돼 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두고 이제는 고립의 어떤 불안감보다는 러시아 의지에서 뭔가 자기들이 대외적인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정부,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외교적인 뭔가 묘책을 우리도 좀 강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당연합니다. 북한이 우리를 철저한 적대적 관계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헌법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표현한 북한군이 병력을 외부로, 특히 러시아로 보냈다는 것은 그 파병이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러시아 지역으로 우리 군도 최대한 그 정보 역량을 집중해서 북한군이 러시아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군사 활동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군사적 능력을 배워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도 대응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엄효식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 함께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의 이 파병 관련 이 비밀 내용 공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